지금 레버리지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게으르게 투자해서 수익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럼 하루에 1시간도 안 내면서 내가 투자했는데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걸 찾아보면 저는 ETF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저도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는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보급률을 갖고 있고 침투율이 높은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봐요. 또 그 배당 성장 투자에 대해서도 워낙 좋아하시는 걸로 이제 유명하신데 최근 이제 미국 배당 ETF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수페님처럼 배당 성장 SCHD 같은 이제 배당 성장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당장 고배당, 그것도 매월 돈을 많이 주는 QILD나 JEPI, 요즘 JP라고 불리는 이 맞아요. ETF 많이 사시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고배당, 월배당이면서도 상당히 그 수익률이 높은, 일드가 높은 그런 ETF 집중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QILD나 JEPI ETF에만 집중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배당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고배당주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JPI랑 QILD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종목이 지금 배당이 한 10%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종목이 현재 배당이 3%예요. 그럼 고배당의 A의 종목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A라는 종목은 8%로 배당이 줄었어요. 근데 B라는 종목이 3%였는데 8%까지 올랐죠. 올랐어요. 그렇게 보면 B라는 종목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가를 봐야 돼요. 주가를 봤더니 A라는 종목은 50% 하락했고 B라는 종목은 3배나 올라갔어요. 주식이. 이게 실제 있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SDIV라는 고배당 ETF가 있어요. 그 친구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고배당을 유지하는 친구고, 지금 SCHD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성장을 10% 이상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배당이 3%였는데 8%까지 올라간 거고, 10년 뒤, 20년 뒤면 더 배당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가도 S&P 500 정도의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어요. 10%씩 연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올라가는 이 친구를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QILD를 보면 5년 전보다 지금 가격을 보면 25%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SCHD는 60% 상승을 했어요. 주가만. 그러면은 주가 상승 여력은 당연히 SCHD가 좋았으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배당을 주지 않았냐라고는 할 수 있어요. 10%를 5년 동안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투자할 거고, 앞으로 인컴이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자금이 없다면 앞으로 나올 돈이 배당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성장할까, 끊기지 않을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배당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QILD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SCHD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JP는 솔직히 생장한 지 별로 안 돼서 평가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많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JP 모건에서 이제 대표하는 이제 ETF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대표하는 매니저들이 선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는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보다는 좀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SCHD가 그런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기계적으로 한 4가지 필터링을 거쳐서 기업을 100개를 뽑아내는 과정이라서 저는 그런 상품을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미국 S&P 500 지수 추종한 ETF 상품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많이 담으시는 이제 상품이 타이거 S&P 500 코덱스, 아니면 코덱스의 미국 S&P 500 TR, 아니면 그 킨덱스의 미국 S&P 500, 이런 ETF들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신한자산운용에서 솔 S&P 500 ETF를 이제 월배당 컨셉을 최초로 자꾸 출시를 해서 좀 화제인데, 혹시 이 솔 S&P 500 ETF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이긴 해요. 월배당 구조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S&P 500에 투자하는데, S&P 500에 있는 500개 기업이 각각 배당월이 다르잖아요. 그거 이제 세분화해서 각각 월마다 주겠다는 포맷이니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들이 줬던 배당을 그대로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저는 한 1년 정도는 좀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이 잘 순환해서 주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죠. 그 수수료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총 수수료가 있는데 플러스 기타 보수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타 보수를 얼마나 또 측정되는지도 판단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ETF가 국내에 상장됐다고 바로 투자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게 정말 잘 운영이 되고 보수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해서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네요. 또 저희 스펙집님 저희 또 채널에 또 4050 투자자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가장 알맞은 미국의 현금 흐름이 좀 이제 필요하실 연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은 사실 매월 꾸준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필요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 배당 성장 말고 정말 그냥 고배당 ETF 중에서는 좀 두세 가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 고배당 쪽엔 제가 잘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택을 해보자면 4050 세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 10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상태고 저 요즘 100세 시대인데 투자를 끊고 이제 내가 있는 원금만으로 받아야 된다, 배당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내가 고배당을 가져간다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JP가 JEPI 그 ETF가 그래도 배당률도 괜찮고 운영사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 결과를 보면 그래도 건강한 수준이라서 저는 얘를 가져가는데 그래도 보완 차원에서는 SCHD를 혹은 VIG랑 VNQ 같은 그래도 지금 배당을 주면 저 한 2~3% 되지만 배당 성장하는 친구랑 뭐 1대1이라든지 뭐 2대1이라든지 내가 지금 앞으로 연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비율을 좀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고배당에만 몰빵해서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 배당 받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60세라고 하더라도 100세 시되면 40년간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100만 원이 100세까지 100만 원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배당 성장하는 ETF는 지금 70만 원, 60만 원일지라도 70세에는 뭐 120, 뭐 그리고 80세에는 2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배당 성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보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또 투자 전략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이제 그 ETF를 보통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려고 할 때 이제 수수료 많이 따지시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추종 지수가 같으면 무조건 수수료가 싼 ETF가 다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당연히 보수 싼 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요. 우선 우리가 S&P 500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해외 투자 상품이 4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SPY가 있고 V55, IVV 그리고 SPLG라고 있는데요. 근데 SPY만 0.09% 수수료고 나머지는 0.03이에요. 이게 원래 수수료가 0.03은 누군가 하나 내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내린 경우인데 SPY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독불장구를 유지하는 ETF에 우리가 굳이 투자할 필요 없죠. 그리고 같은 지수를 추정하니까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추정 오차라고 해도 지금 수익률을 보면은 길게 보면 그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아요. 계속 오차율을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오차율보다 우린 결국에는 수수료를 얼마나 덜 가져가느냐.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지수 추종 ETF에서는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ETF 투자할 때 봐야 될 게 원래 한 5가지 종류는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상장일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산 규모, 총 보수랑 투자 섹터랑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 지금 말씀드린 건 총 보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은 이런 거는 이것만 보면 돼요. 투자 기업이라든지 투자 섹터는 당연히 동일하니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투자하는 섹터랑 기업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상장일을 하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00년도 전에 상장된 ETF라면 우리가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사태를 다 겪은 ETF예요. 그 말은 그런 폭락장이 오더라도 이 ETF가 살아남았다는 거니까 그 운영사에서 운영을 잘했다는 검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장일을 보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뒤로 올수록 이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당연히 총보수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도 이제 투자할 만한 ETF를 좀 소개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 또 최근 이제 상품만 보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를 기대하시면서 네. 뭐 이제 타이거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나 아니면 뭐 코덱스의 이런 MSCI 그런 전기차 이쪽 차이나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투자 ETF로는 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도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를 투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던 건 6월이에요. 네.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예. 쳤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사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가 늘어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반영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비중을 실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가감하게 드렸던 이유는 1, 2년 단기 투자 개념이랐으면 저는 원래는 종목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네. 이거는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보급률을 갖고 있고 침투율이 높은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봐요. 네. 테슬라도 중국 매출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움직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중국을 먼저 바라볼 뿐이지 전기차 시장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중국은 조금 싫은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LIT라는 ETF는 네. 중국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네. 이렇게 뭐 중국을 조금 배제한 투자 네. 상품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가를 좀 배제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ETF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입맛에 맞는 ETF 상품이 좋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하지만 중국이 먼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수요 공급도 그쪽부터 쌓아가고 있으니까 우선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ETF 상품을 보면은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라든지 네. 아니면 뭐 I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속슬, SOXL에 많이 사시는 실제로 소위 서학개미 순매수 통계를 보면은 많이 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우선은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 자체는 방향성을 내가 맞춰보겠다. 네. 이게 깔린 투자거든요. 네.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면 상승 그리고 횡보 하락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에만 수익이 나는 구조고 횡보나 하락했을 때는 손해가 나요. 네. 그럼 3분의 1의 확률인데 네. 그리고 바닥에서만 사야지 수익이 또 극대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횡보할 때 왜 손해가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레버리지 상품이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QQQ랑 TQQQ QQQ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TQQQ가 네. QQQ 기준으로 내가 100달러를 투자했다. 그래서 이제 20%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80달러가 되고 20%가 올라오면 96달러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5%가 올라와야지 이제 101달러가 돼서 이제 원금까지 올라오게 되는 네. 거거든요. 20%, 25%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럼 TQQQ에 투자하면은 얘가 20% 떨어졌으면 TQQQ는 3배니까 네. 60% 하락이 나잖아요. 네. 그럼 100에서 40달러가 가고 40에서 이제 반대로 또 이제 60% 올라가면 64달러가 돼요. 네. 거기서 또 5% 올라가면 74달러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이제 같이 떨어졌다 같이 올라왔는데 QQQ는 본전이 왔는데 얘는 본전이 못 와요. 26%가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이렇게 횡보가 이렇게 계속 길어진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로 계속 수렴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만 매력적인 상품이고 네. 우리가 이런 투자를 좋아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반, 2년 동안 상승 랠리가 엄청났잖아요. 네. 이때 TQQQ나 레버리지 SOXL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상승장이니까 제가 3가지 중에 1가지 경우 네.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높다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장이 이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돈을 풀 때고 지금은 돈을 걷어들일 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큼의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리고 금리도 올리고 있고 인플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매년 1월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좀 거래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를 좀 아끼는 팁 같은 게 없으신가요? 아니면 뭐 좀 더 수수료를 뭐
제일 혜택이 좋은 증권사라든지 뭐. 좋은 증권사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거래 비용이 발생되니까 저는 네. 우선은 기존 그대로 모아놓고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증권 계좌이체처럼 증권 이체도 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뭐 증권사 혜택에 따라서 많이 요동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또 그때 하면 또 옮겨야 되고 이러면 네네. 번거로운 것들이 있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매년 이제 비과세 혜택인 250만 원씩은 수익 쉐어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달 넣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제가 매달 리밸런싱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 포지션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달에 넣어야 될 돈을 가지고서 먼저 비중이 적은 곳에 넣어요. 네. 그래 놓고도 안 맞았을 때 이제 쉐어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한 1년, 2년, 3년 차까지는 제가 넣는 돈으로 이제 그 밸런스 맞추는데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 5년 차 넘어가면 내가 넣는 돈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자산이 커 있어서 그걸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서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감안하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전체적으로 저희 다뤄봤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책 관련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실수를 기반으로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책도 만들었는데, 네. 그 책이 요 이제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는 최대한 뭐 게으르게 투자해서 수익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네. 우리가 뭐 직장인이면 그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집에서 잠도 자야 되면 결국 투자에 하루에 들이는 또 시간이 한 1시간에서 3시간 많아야 네. 그 정도인데, 그것도 못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1시간도 안 내면서 내가 투자했는데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걸 찾아보면 저는 ETF가 가장 네.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선택을 했고,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리곤 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배제하는 이유는 투자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들이는 게 아니라 투자 시간을 줄이면서 수익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요. 나중에 되면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을 네.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오면은 더욱더 덜 보겠죠. 그런 시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책을 한번 보시거나 혹은 제 채널에서 영상을 몇 개 봐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학성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